요즘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의심 없는 확신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확신, 뭔가 정답을 찾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우리를 자꾸 그런 세계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알고리즘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 용어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미디어가, 플랫폼이. 자극적이고 단짠단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독이 되죠. 좋은 거에 중독돼 보셨어요?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뭐 관심 있을 법한 거 또 제공해주고 또 제공해주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양성의 민족이었는데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랑 의견이 틀린 때문에 안 들을 거야. 그 어차피 미디어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협은 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꺼요. 알고리즘. 들은 소문에 의하면 유석 씨 그 신문 종이신문 전 종이신문이 보신다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종이신문 종이신문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종이신문 제가 좋아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신문을 늘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못 읽으면 그날 하루에 신문을 읽는데 어디서 되게 오, 신문을 보시네. 그러니까 그게 낯설대요. 네네네. 신문을 펼쳐서 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낯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혹시라도 학생들한테 들킬까봐 연구실을 아, 닫고 그러세요? 신문을 펼치긴 하는데. 왜냐면 학생들도 네. 당황하실 수 아니, 있으니까. 가뜩이나 과 이름도 신문방송학과인데. 그렇구나. 제가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1면부터 48면까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한 30분 내가 신문을 볼 거야 라고 그쵸, 그쵸. 하면 1면도 보고 2면도 보고, 보고 그쵸. 오늘 뭐 유재석 어떻게 웃겼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보고 그럼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양성을 양분처럼 받아들이는 맞아요. 조건이 네, 돼요. 저한테는 가장 좋은 공부예요. 요런 또 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악플. 예. 이게 이제 뭐 도를 이제 넘는 악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플도 이렇게 늘어나는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대중이 뭐랄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이 뭐 몰지각한 유튜버나 사이버 레카들이 공격 대상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이걸 해서 제일 모욕적인 말을 누군가 상대 타겟이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명이라도 그럴까? 혹은 오프라인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뿔 달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렇게 배설 수준의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악을 퍼뜨리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리고 당신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평범한 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악이 된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댓글이 너무 험하게 그러니까 배설 수준으로 나온 분들을 만약에 잡아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나만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진짜로 때렸냐 그 사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우리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규정이 빨리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을 좀 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이런 관련 어떤 제한을 두는 법들을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유럽 예를 들게 되는 거예요. 유럽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어느 정도 규모냐면 뭐 700억. 그리고 24시간 내에 뭔가 조치 취할 것.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지난해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의 경종을 들은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야. 그리고 이건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숭고한 가치를 들이대면 안 돼. 라고 해서
국가에서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들이 좀 촘촘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그런 국내법을 마련하고 유튜브에 약간 특별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도 많고 그러면 책임성을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또 참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 드리면 악플이 그걸 그냥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악플을 그냥 감내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그 욕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맞아요. 그 자살 정구 증상으로서 오는 게 이제 무력감이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슬픔을 느끼면 정말 뭐 어떤 감정이 될지는 우리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유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친형이 이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게 아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한 2, 3년 동안은 그냥 멍했어요. 멍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요즘 이 인간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막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뭐 논문을 써야 되니까 교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그 어떤 분야를 좀 연구를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살이라는 게 제가 너무 아프게 다가오니까 아, 이것과 미디어에서 뭔가 연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서 너무 자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그걸 풀어서 뭔가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용어가 예를 들면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제 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리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이냐. 그렇죠. 그건 살해후 자살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자살 예방 캠페인. 아, 예. 그거 저가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오늘 나온다 그러길래 제가 유재석 선생님한테 좀 감사를 아닙니다. 7, 8년 전에 그런 예방활동 미디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연예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갔는데 선생님 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끼리 막 진짜 울컥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연예인 자살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는 사실 그 자살 콘텐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직 기자님들, 변호사 이렇게 다 모여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이렇게 해서 예방을 넣었어요. 자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자극적으로 막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흩뿌려 놓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은 이제 도구나 방법을 밝히지 말자. 이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가족 보호합시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이 14,000명. 생각해보면 한 30몇 분마다 한 분씩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유가족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망자가 남긴 유서 공개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일부긴 합니다만은 사망이 벌어져도 놔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되니까. 치유는 안 돼요. 형 죽은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해볼까? 막 이러면서 실제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랬겠어요? 많은 유가족들이 그랬죠. 뭔가 유가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또 다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자.